알겠습니다. 두 선본 후보자님 분들한테 공평하게 4개씩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새로운 질문부터 먼저 했으니까 이제 만사소통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사소통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약이 여하부와 남하부 모두를 위한 공약 같은데요. 총 여학생회는 소수자인 여학생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남하부까지 고려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여학생회를 생각하는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많은 여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의 여성 인권이 그렇게 하위권인 나라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천장이라던가 하는 문제로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여성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다시 한번 양성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여성 복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질 수 있는 복지를 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만을 위한 1차적인 복지만이 계속 되어진다면 여성은 1차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 약한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가 굴레를 채우고 사회 스스로가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할 수 있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고 여성이 우월적으로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한데 언론사 질의가 끝났으니까요. 무선 마이크는 김민성 후보님 드리고 쓰시던 거는 이제 현명희 후보님께서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새로 오친 선본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친. 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보면 여아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아구들을 위한 세미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에 고대 여자 교우회와 연계를 하여서 이미 세미나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대 여자교회에서 성공하신 여성 CEO 선배님들과 성공하신 CEO 선배님들의 강연을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다시 새로운 선본부터 먼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봉사단에서 굳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왜 총 여학생회에서 하고 있는지 사회봉사단원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참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회봉사단 이야기가 나온 게 벽화 그리기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벽화 그리기도 일종의 프로그래밍 뿐이지 프로그래밍은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금 세종시 자원봉사센터가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총여학생회와의 연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만세협통 선본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과 대학과 연계해서 흡연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인문대 후보님께서는 인문대 정문에서 흡연하는 것에 호의적이셨는데 이 점에 대해 다른 생각을 농신간 정문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는 다시 한번 인문대 학우임을 밝히는 바이고요. 저 역시 인문대 학생회장 유권자로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인문대 정문에서 담배를 피는 그러니까 흡연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인문대 학우들의 불만이 굉장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인문대의 정문이 가장 큰 문이고 가장 자주 오갈 수 있고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담배를 피는 것은 사실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문대 학생회장 후보님과 얘기를 더 해봐야 하는 문제겠지만요. 저는 정문 쪽이 아니라 정문 쪽에서 좀 더 측면 쪽으로 벗어나 그런 유병진 열사 그쪽 그 뒤쪽으로 조금 더 밀려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다시 만사소통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남아구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이유가 생식기 사마귀 질환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땡땡 대학교 병원에 의하면 성기 사마귀 원인 바이러스 중 인체 유수성 바이러스의 61령은 성기 및 자궁경부암 발생과 관련성이 약하다고 합니다. 여성의 자궁경부암은 발병률이 높지만 남성의 경우 발병률이 높지 않은 성기 사마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꼭 비싼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되게 수위가 높은 얘기를 하게 되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옮겨지는 경로가 성관계로 인해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도분께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실 때 A라는 여성분과 좋은 밤을 보내셨다고 칩시다. 근데 좋은 밤을 보내셨는데 그 A라는 분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분이셨다면 그렇다면 그 남성분께서 나중에 감염되지 않은 B라는 여성분과 좋은 밤을 다시 보내게 되신다면 그때 B라는 여성분 역시 감염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맞으라. 무조건적으로 맞으라. 그것이 무조건 너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맞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새로 오신 선본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고침 선본에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담센터랑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호신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예로 드셨는데 호신용품 판매와 상담센터는 관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후보자님께서 상담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만약 피해자라면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맨 먼저 상담센터와 호신술 용품 판매는 제가 상담센터와 캠페인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 캠페인의 활동 중 하나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담이 잘 된다고 저도 아까 전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친구가 슬픈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길 때 나누면 2배고 그리고 슬픈 일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적 지주가 되고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새로 고친 선본부터 먼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학생 휴게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성과 실제 사용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홍보를 통해 사용률을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여학생 휴게실 내 사물함의 위치를 열람실의 경우 열람실 근처로, 인문대는 인문대 1층 기존 자리에 추가 확충한 것이 더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인문대생이 아니어서 인문대 도서관 안에 사물함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여학생 휴게실 속의 사물함이지 지금 인문대 도서관에 있는 사물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문대 단과대 학생회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 어떻게 전자리와 인문대 여학생 휴게실 내의 상담과 도서관 여학생 휴게실 내의 상담 말하는 그러면 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문대와 도서관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사물함을 사용하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무거운 짐을 덜 들게 하고자 인문대를 하는 거지, 지금 서문경상관 같은 경우에도 인문대랑 멀기 때문에 이거는 왜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읽었는데 좀 그대로 읽었는데 이게 오해가 돼서 좀 전달이 되었는 것 같은데, 일단 김민성 후보자님께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만사고통 3번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 여학생들과 총여학생의 소통이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지은 느낌인데, 여학생들의 직접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총녀의 발을 디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성추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말씀드리기가 되게 난감한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그거에서 물론 제가 만약에 피해자고 학교에 성범죄를 당한 상황이라면 학교의 총여학생에 먼저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거나 제일 친한 친구에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경찰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적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련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두 질문 3번 후보자님께 들어온 질문 여기서 끝났고요. 그 서면으로 양측에 공동적으로 질문이 들어온 게 문자가 아니라 서면으로 들어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마지막으로 끝으로 후보자 문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사고통 3번 후보자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CTV 추가 설치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이에 따른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학교 측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이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학교 측에 요청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질문하는 거고요. 일단 만사고통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예산은 학생들의 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학교에서 생활하게 우리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돈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학교에 요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명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학우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학교 측에 크게 전달할 생각입니다.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 측에서 이제 예산은 매년 다르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왜 공청회에서 매년 비용과 예산을 질문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맨 먼저 이런 제 생각 말씀드리고요. CCTV 설치 비용 또한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그 회로선이 있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CCTV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이상 2014년도 후보자 공청회 총 여학생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후보자 공청회가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 11월 27일, 28일은 학생회 선거가 있습니다.
9시부터 7시까지 각 대학 투표소마다 투표소가 설치될 거고요. 여기 계시는 학우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서 11월 27일, 28일 날 올바른 정책과 공약으로 꼼꼼히 살피고 후보자를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투표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깁니다. 오늘 여기 계신 고려대학교 방송국 기자 여러분, 그리고 고려대학교 신문사 기자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공청회를 진행한 경상대, 인문대 총 여학생 후보자 여러분들 또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후보자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